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투데이의 리플, 미국 CBDC 프로그램을 위한 솔루션 탐색을 돕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달러 이니셔티브에 합류하였다. 자,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죠. 리플은 SEC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 중에 미국 CBDC에 대한 솔루션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미 결정났던 부분이라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의 비영리 조직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미국을 위한 CBDC 솔루션을 찾을 것입니다. 기술 샌드박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10월에 시작되며 국가 간 지불이 첫 번째 의제입니다. 이미 연준, 그리고 페드나우, 그리고 ISO 20022, 거기에 송금, 그리고 외환, 카드, 증권, 무역, 스위프트, 이 부분의 모든 부분을 5가지의 그런 중점적인 섹터에서 통합되는 ISO 20022, 거기에 리플과 XRP, 즉 채택이 되었던 부분, 이미 많이 검증이 되었던 부분이죠.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리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전문 지식 범위가 명확한 국가 간 운영 문제 외에도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국가 암호화폐 구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계획입니다. 리플 외에도 녹스 네트워크, EM텍, 디지털 에센 등의 기업도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양한 회사의 참여는 미국 CBDC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접근 방식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장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2단계. 첫 번째, 1. 참가자는 CBDC 영역에서 방법론적 접근 방식을 개발합니다. 두 번째, 파일럿 단계에서 국가 암호화폐의 실제 사용 사례, 응용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이 테스트됩니다. 자, 리플과 XRP에 설계된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 CBDC, 국가 간 엄청난 양의 디지털 돈을 송금하는데, 이동시키는데 XRP가 그 자산으로서 사용되는, 브릿지 연결 자산으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채택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채택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수록 XRP의 가치는 커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제 법정화폐, 달러, 종이화폐, 유로, 종이화폐, 엔, 파운드, 위안화, 이 종이화폐의 다음 넥스트 버전인 각 국가별로 중앙은행 CBDC가 장착되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 각 국가의 CBDC를 옮기는 작업을 바로 리플과 XRP가 한다. 귀에 꽂히시죠? 우리가 XRP에 투자하는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소송은, 리플의 평판에, SEC의 소송은 리플의 평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극도로 악화된 긴 법정 싸움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소송은 회사의 평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시간 끌기를 위한 작업이다. 판때기,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고 있는 작업이다. 국경을 초월한 지불이든 유동성 제공이든 상관없이 암호화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리플의 전문 지식과 기술은 여전히 기존 파트너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새로운 파트너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기소되고 있는 국가의 디지털 통화에 대해 작업한다는 것은 즉 SEC와의 소송은 웃기는 일이다.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전 세계 기득권들은 이 XRP에 대해서, 리플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지만 CBDC의 거액 결제를 옮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바로 포함된 유로 앤 파운드, 그리고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IMF 통화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위안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 국가, 기득권 국가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에 SEC의 소송은 리플의 평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바바라는 분의 트위터예요. Remember when everyone left. 모두가 웃을 때를 기억해라. Reality, 진짜, 진정성 진짜. 여기 로지리오스, 미국 재무부와 연관이 깊죠. 그리고 오커너, 자, JP모건과 연준과 미국 금융권에 상당히 깊죠. 마이클 바,
연준과 또한 상당히 영향이 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미국 재무부, JP 모건과 그리고 미국 금융권, 월가와 상당히 관련이 깊죠. 또한 여기 블랙록 또 언급된 분이 되시죠? 블랙록 모두가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바로 거대 글로벌 금융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다. 뭐가? 리플과 XRP가. 자, 그 부분이 사람 하나하나가 반증하는 부분이죠. 그쵸? 현재 리플의 이사회에 있는 분들이시고요. 마이클 바. 이분 또한 리플의 고문으로서 예전에 이제 미국의 연준 부의장으로 갔던, 임명됐던 그런 분이시죠. 자, 하나하나 리플과 다 무관하지 않는 바로 핵심에 있는 부분입니다. 볼란테가 페드나우에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볼란테는 리플 클라이언트, 볼란테 테크놀로지가 FRB의 페드나우 지급 파일럿에 합류합니다. 리플 고객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클라우드 기반 결제, 금융 메시징 분야의 선도 업체 중 하나로 은행 및 소매, 사용자에 대한 지불을 개선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나우의 결제 서비스 파일럿인 페드나우 서비스를 만드는 데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리플 고객이 페드나우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볼란테가 발간한 보도자료에서 회사는 미국 중앙은행과 함께 페드나우 서비스라는 새로운 결제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이클 바가 페드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플의 전 고문으로서 현재 미국 중앙은행의 부의장으로, 로지리오스 미국 재무부 출납국장으로서 리플 이사회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커너, 리플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블랙록, 이분이죠. 그래서 볼란테가 XRP 레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미래는 몇 년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XRP 레저의 US, 미국 CBDC. 의미하는 바가 무척 크다. 자, 리플의 이사회예요. 크리스 라슨. 이분의 이력을 보게 되면 HSBC, IMF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금과 무관하지 않다. 수자네티, 마이크로소프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브래디 갈링하우스, 자, 야후, 그리고 실버레이크. 야후는 누구죠? 소프트뱅크. 실버레이크는 누구죠? 글렌 허친스. 글렌 허친스는 누구죠?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바로 뉴욕 연은. 미국 중앙은행의 핵심은 뉴욕 연은이에요. 가장 큰 실세는 뉴욕 연은이다. 미국 중앙은행에. 그리고 실질적 주주를 봤을 때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T, 웰스파고 이런 은행들이 바로 미국 51개 주 12개 연방은행을 바로 구성으로 나눴던 실질적인 주주들도 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렇죠? 오쿠야마 마사시, 실제 소프트뱅크, 리플 아시아, 자, 그리고 샌디 오코너, 로지리오스, 마이크 워렌, 미 정부, 쭉쭉쭉 미국 재무부, 그리고 월가, 모든 이런 부분들의 리플 이사회에 참여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전 세계의 기득권, 그리고 판을 이들이 바로 전면에 나서서 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 레저, NFT 규격과 제어한 검증자 투표 진행, 찬성 88%. 리플의 블록체인 리플 레저가 NFT 규격화 제한 XRP20의 도입에 대한 검증자 투표를 진행 중이다. XRP XLS20은 NFT 발행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속도와 그리고 수수료와 그리고 탄소 없이 보안 리스크를 낮춘 게 특징이며 9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검증자 찬성표 80% 이상을 유지할 경우 리플 레저에 도입될 예정이다. 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바로 이더리움 722 이 부분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보다 XRP 레저를 통해서 속도, 수수료, 그리고 탄소 없이 그리고 개발자 친화적으로 개발되는 NFT가 발행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CBDC가 첫 번째 설계 이유라고 제가 언급드렸죠. 90% 이상. 더불어 NFT. 자, 이제 돈이 뭘로 바꾸죠? 앞으로의 디지털 물질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물 경제 물질, 돈 가치, 자산이 CBDC 그리고 NFT, 토큰으로 바뀐다고 하죠. 디지털로 바뀌어 나간다. 이 NFT 또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죠. 디지털 자산입니다. 거래가 불가능했던 걸, 자산 가치가 없었던 거를 자산 가치 있던 걸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XRP 레저 블록체인입니다.
더불어 블록체인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사실 NFT를 발행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쟁력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XLS20에 대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인프라가 확장된다는 소식이죠. 자, 매크로 이슈들 좀 보죠. 돈 벌 길은 슛밖에 없다. 에버딘 에셋. 자, 어떤 전문가신 것 같아요. 에버딘 에셋 매니지먼트의 투자이사 제임스 에셋는 돈을 벌 유일한 길은 현금을 들고 있거나 슛, 공매도를 치는 길밖에 없다라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저는 이런 게 나오면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을 못하겠죠. 그리고 세력들과 기득권은 이때 장기, 중기, 단기의 손바뀜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포가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말을 거른다. 오히려 빠그러지면 더 여유 자금으로 모아가기 좋은 기회로 잡는다. 그 이유 제가 이미 100번 넘게 언급드렸죠. 100배 이상 성장한다. 100%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한다를 본인이 동의하시고 본인이 확신하시면 투자를 저축과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겠죠. 원래 가격이 떨어질 때 그리고 떨어져서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가 모아가기 최고의 기회입니다. 늘 그들은 이때 모아가죠. 개인 투자들은 이때 쳐다도 보지 않죠.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늘 달려들죠. 이게 사실 세뇌의 연장이라고 언급드렸죠. 아버지 모아 신호, 돈 많노, 강남 서초 송파, 롤스로이스 포르쉐, 페라리 이런 모든 그런 세뇌됐던 그런 부분을 부시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다시 한번 세팅을 하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보수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자, 모건 스탠리 S&P 500 지수 연착륙 때 3,400, 침체 오면 3,000. 자, 미디어에서 계속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가 얼마나 빠졌는지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S&P도 같이 한번 볼게요. 고점 대비 36% 빠지고 강한 반등. 그리고 그 부분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자, 하락폭이 이제 빵빵 강하게 한번 3주 연속 빠졌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 강하게 빠지니까 세상이 망할 것처럼 쇼밖에 돈 벌 게 없다. 지금 저점 이탈했나요? 시장이 망했나요? 그러나 시장이 망할 것처럼 당장 망할 것처럼 미디어는 늘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하는 말을 필터링 하고요. 늘 반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며 여유 자금과 장기 이 부분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강조를 드리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적신호, 성장 불황호나 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해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실제 경제 펀더멘탈은 좋지 못합니다. 경제가 빠그러지면 연준의 스탠스는 바뀔 수밖에 없고 오히려 양적 완화와 새로운 질적 완화와 제로 금리와 함께 이런 부양책이 나온다.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선 시장이 한번 흔들려야 되겠죠.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안고 하는 시대이다. 미국 정부 부채 사상 최대, 유럽 정부 부채 사상 최대, 일본 정부 부채 사상 최대, 중국 기업 부채와 금융권 부채가 사상 최대. 다 부채를 끌어안고 가는 시대에 있다. 그렇게 2008년 이후에 양털을 완전히 깎았다면 지금은 깎다가 말고 다시 늘려가는 시대에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 스테이블코인 시총 줄었다. 유동성 위기 신호. 계속해서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시장이 울 때는 늘 모아가기, 저축하기, 그리고 모아가기에 좋은 기회이다. 매입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비트코인 긴축 공포에 2만 달러 다시 내줘. 비트코인 세계 자산 시총 17위로 떨어졌다라는 소식이죠. 자, 밀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입하면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100배 이상 성장하니까. 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다음 달 7일 전 미국 상무부 장관과 암호화폐 등 담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론 내용으로는 SEC의 규제 아젠다, 자산 관리 및 암호화폐에 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지난 31일 게리 겐슬러는 다음 달 15일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SE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과 관련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증언과 그리고 SEC의 규제하지 않는다. 자산관리 및 암호화폐 관해 진행할 예정이다. 자, SEC 그리고 CFTC 규제에 관해서 제도에 관해서 명확한 틀이 나와야 되겠죠. 중요한 건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종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약세장 감원 행렬 속 웹3 전문가 수요는 여전하다. 자, 거듭 언급드리지만 웹3 전문가, 부족해서 없어서 못 쓸 승도이죠.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자, 그중 인공지능 전문가 없어서 못 구합니다. 자, 이 분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합니다. 고용이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수요는 폭발적으로 없어서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웹3, 가치의 인터넷, 바로 리플의 첫 번째 명칭이겠죠. 그쵸? 그리고 상승장 대비하는 갤럭시 디지털, 인재 영입의 박차. 이들은 현재 알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마이클 로버그라치는 알고 있습니다. 상승장에 대비하는 갤럭시 디지털. 세력들은 떨어질 때마다 바닥에서 길 때마다 늘 모아갑니다. 그래 왔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끊임없는 확장을 하고 헐값에 기업을 합병도 하고 사들입니다. 이 시그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